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원진 월드와이드 윤병로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마그네시아 동향과 북한 마그네사이트의 개발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넓은 범위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좁은 부분에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예, 제가 이 포럼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면 보배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북한의 원료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어떤 이제 도움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포럼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의 길이 열렸다 했을 때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하면은 이건 안 맞다 생각해서 열렸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짚어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데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아직까지 7년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북한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마그네사이트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북한 게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좀 학술적으로 들어가서 주변의 환경과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과 경제성과 우리가 열린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저희가 광물공사에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인상흑연 공장을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정천흑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회사가 들어가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엮어서 우리 기업이 할 일, 또 정부가 할 일, 또 북한 쪽에 요구해 할 일, 이제 문이 열렸다고 가정하고, 물론 아직 인프라가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와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사이트라는 것은 이제 광물이고요. 그거를 이제 CO2를 날려보내면은 마그네시아라는 산화물이 되고 여기서 산소를 날리면은 금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대로 마그네사이트는 해수가 오랫동안 이렇게 내륙에 갇히고 또 지각 변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그네시아를 전체 이제 용도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접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화물이라는 그런 용도로 약 반 정도가 쓰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시아를 얻는 그 광물로부터 보면은 마그네사이트로부터가 94%, 그다음에 바닷물에서 직접 얻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규모적으로 보면은 매년 약 2,700만 톤 정도가 세계적으로 마그네시아가 이제 만들어지고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은 약 한 8.7조 원 정도 되는데 녹인, 그러니까 퓨즈드 마그네시아를 해서 마그네시아를 녹인 게 양은 작지만 가격은 비싸고, 요거는 좀 양은 많지만 좀 가격이 싸고, 뭐 이런 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포션으로 보면은 이 톤수로 보면은 마그네시아를 녹인 원료가 8%지만 금액으로 보면 약간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그네시아를 어디서 만들고 있느냐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약 64%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고급 제품은 85%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그 마그네시아 생산 추이가 2014년부터 19년까지 약 2,500만 톤에서 3,000만 톤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그네시아를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환경 보호를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조금 가격을 올려서 좀 부가가치를 만들자 이런 정책으로 좀 흘러가면서 굉장히 그 가격 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가격이 폭등이 되면은 각 세계 제철 제강 산업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원료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2017년에 약 300불 하던 것이 한 2,500불까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급 원료고 이건 좀 저급 원료도 이렇게 폭등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제자리로 약간 돌아오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것은 그 중국의 그 마그네시아를 수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가 자꾸 그 발생이 되니까 이 대부분의 그 마그네시아 산지가 이 중국의 연용성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간수성이라든지 이렇게 내륙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그 원료를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이쪽에 기존 그 마그네사이트로부터 만든 고급 마그네시아고 이쪽은 바다에서 염수에서부터 만들어진 마그네시아인데 품질이 굉장히 염수가 깨끗하고 순도도 높고 고급입니다. 지금 그 중국 자체가 이제 마그네시아가 점점 그 내륙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니까 운반비라든가 여러 비용이 이제 비싸지니까 지금까지 버리던 저급의 마그네시아를 아예 부선 공정을 도입해서 실리카가 가장 불순물인데 약 4%짜리를 0.1%까지 떨어뜨려서 자원화하는 이게 가격이 낮을 때는 경제성이 없었는데 이러한 그 이제 세계적인 이런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쪽에서도 이런 그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 중국 그 가격 쇼크를 한번 세계적으로 당하고 나서 러시아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좀 저급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런 쪽도 이제 마그네시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그네시아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다 있지만 중국, 북한의 마그네시아가 가장 고순도고 나머지 지역은 순도가 많이 떨어져서 고급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그네시아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우디라든가 그리스, 인디아 이런 쪽에서도 전부 개발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2016까지는 거의 중국에서 다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대영화, 그 다음에 중국, 탈중국 이제 이러한 그 분위기에서 북한의 마그네시아 개발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마그네시아의 그 광성인을 보면 이쪽에 여기가 지금 중국의 연용성의 최대 단지인데 이렇게 벨트로 연결이 돼서 거의 같은 벨트로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실제 이제 북한에 가서 요 단천 지역과 마그네시아 지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이런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샘플을 좀 한국으로 가져와서 시험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마그네시아 광의 품질은 오히려 중국 거보다 우수하고요. 여기 용양광산, 대흥광산, 가공한 원료고
그 가공한 제품은 약간 품질이 불안한데 아마 그 코크스와 전기가 좀 불안정한 뭐 그런 원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총광의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이 고부가 가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저렴한 것만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지금 북한의 마그네시아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미국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그네시아는 필수 재료인데 중국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면 얼마든지 개발해서 한번 그 개발의 가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그 중국의 그 단천 지역의 마그네사이트인데 한번 이거 동영상 볼 수 있죠? 단전 그러니까 서쪽을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굉장히 낡았고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감소를 종합적으로 가공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진 로켓터의 물심 공정, 경소, 영용 이 공정들의 정수를 매길 수 있는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소 마그네시아라는 게 경소 마그네시아 보고 말합니다. 그거 생산하고 그 다음에 영용 마그네시아 그러니까 이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용 그러니까에 대한 거 잘 알겠지만 생산 바가 있고 강소도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부에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 다음 그 겉에 여기에 좀 97% 있고 96% 대체로 96% 이상이 되는 게 지금 강소를 했을 때는 15% 70% 이상 그러니까 그러지. 아주 그 설비가 이거는 쓸 수 없을 정도의 설비고요. 동물이 속에서 부르기만 여기에 좀 특이한 게 북한에 이제 코크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 고순도의 그 흑연을 가지고 무연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약식으로 코크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니 이제 원료가 제대로 품질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설비는 아주 웅장하게 돼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아마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정도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흥광산의 원료 가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굴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흥광산의 그 현황인데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품질의 노총광산입니다. 채굴 구역 안에 있는 미로 합강정까지 마그네시아 광산 안에 지하로 이제 채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다 이것은 이제 가공하는 장면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융 마그네시아에서 용융하는 과정입니다. 전기로 아킹으로 인해서 약 한 3,000도 이상에서 녹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중국에서 투자를 해서 소규모로 북한의 좋은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장면이 그 대흥광산 원료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출입금지. 회전도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기인데요. 이제 나름대로 변전소를 갖춰서 뭐 허천강 그 발전소라든지 연결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천항입니다. 이게 이제 2007년이니까 지금은 많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흥광산의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용양광산의 사진입니다. 요 밑에 그림은 요거는 이제 대결정이 아니고 일반 결정의 마그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타리 킬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가동할 수 없는 다 녹슬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사진은 아마 그 최근의 사진인데 아마 용양광산 쪽을 굉장히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2018년도에 용양광산의 그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대흥광산에도 이제 매스컴에서 이렇게 부산물이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약 600만 톤의 아주 우수한 원료들이 사이즈가 작아서 사용 못하고 쌓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아마 그것을 제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2004년, 2018년입니까? 하여튼 이게 이렇게 지금 변했는데 이 사진으로 봐서는 뭐 물론 많이 변화는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발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2006년하고 2019년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마그네시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설비를 좀 최신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굳이 어떤 규모를 얘기하면 이 규모는 중요한 것이 지금 경쟁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하고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규모는 돼야지 가능하겠다. 특히 마그네시아는 이 전기가 좀 많이 필요한 산업이 돼서 녹이는데 약 이 정도가 필요하지만 실제 여유까지 해서 약 200메가와트 정도는 전기가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북한에 만든다면 마그네 사이트로부터 저급부터 고급까지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저급부터 고급까지의 원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가공 원료와 제품이 만드는 것이 필요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한번 안을 잡아본 부분인데 대흥광산에서 단천까지 약 100km입니다.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원료를 단천으로 가져와서 단천에서 공장을 만들면은 어떻겠는가?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만약에 제가 공장을 짓는다면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약 20년 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똑같은 공장을 좀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 있는 마그네시아 광산입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전용 공장이고요. 아까 북한에 있는 그것보다는 이제 규모가 크고 많이 이제 개선되고 현대화된 그런 설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그네시아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원료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고로라든가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광산인데 그렇게 규모가 큰 광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광산에서도 중국은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갱 안으로 들어가서 대규모로
최고를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정도의 품질이 중국에서 나오는 품질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광석입니다. 이렇게 나온 광석을 보관했다가 이 뭐 환경보호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고, 이 원료를 이제 경소라 해가지고 약 1100도로 CO2를 날려보내고, 이건 이제 그 3000도로 녹이는 공정입니다. 이건 이제 한번 녹게 되면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약 일주일간 자연 냉각을 시켜서 이제 원료로 이렇게 분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저렇게 바람을 동원해서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그레이드별로 이제 원료를 저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이거는 이제 그 원광을 하소하는 공정입니다. 이제 전용을 크게 일반 전용과 대결정으로 만드는데, 일반 전용은 광석을 그대로 녹이고, 대결정은 한번 하소를 한 것을 넣어서 결정을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그 공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대결정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이게 열이 아까우니까 옆에 아까 보셨듯이 그 보일러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또 순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사이로에 투입을 해서 계량을 해서 또 이렇게 여기 계량해서 이제 믹서기로 믹싱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배토를 이러한 프레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마그네시아 카본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시아 카본의 제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돌 형태로 로에 축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로에 들어가면 뭐 일반적으로 약 보름 정도 지나면 다 침식이 돼서 털어내고 새로 쌓고 해서 많은 양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인프라 쪽을 보면은 2008년에 봤던 거고 2015년에는 이렇게 좀 변화가 돼 있습니다. 철도도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마찬가지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전력이 되겠고요. 지금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원료 품질, 또 최근 광산 운영 현황, 여러 가지 그 제조 지금 수준, 그다음에 면적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인프라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다시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광석이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과연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과 북한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기관인 광물공사라든지 좀 광산 채굴부터 또 이제 전기, 또 인건비, 그다음에 뭐 기타 부자재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 갖춰져야지 이게 실제로 이제 보배를 꿰울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흑연 광산을 개발을 했는데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이제 인상흑연이 개발이 돼서 우리 부두에 들어왔던 그 사진입니다. 사진이 중간에 많이 빠졌는데 이게 정촌의 이제 설비가 완성돼서 이제 준공식 때 사진이고요. 간단하게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면 이때 작업을 했던 같이 고생을 했던 그 사장님도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정촌 흑연의 위치가 교동도에서 20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바로 교동도 앞에 있는 위치인데 저희가 뭐 서울로 해서 북경으로 또 이렇게 돌아와서 비행기로 가다 보니까 너무 로스가 많았고 전기가 수시로 끊어지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3번 만에 다 수송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23번 했습니다. 진행을 해보니까. 그리고 여유자재가 없어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다시 비행기로 한국에 와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인력 수급을 이제 북한 분들이 다 해주셨는데 기능 면에서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가장 저희가 중요한 것이 참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전 이런 문제로 이제 같이 우리하고 동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의 실제 상황을 공감을 해줘서 그 당국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서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뭐 언어가 같고 문화적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디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장점이다 생각이 되고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전문기관 특히 광물공사가 어떤 기술적 정책적 자금 지원 이런 부분까지 전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시면은 기업이 거기에 따라서 기업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발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